실제 제가 이제 VC의 입장에서 초기 팀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뭐냐, 요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실제로 제가 평가할 때 보는 제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 슬라이드 제가 어디로 쓰냐면, 투자회사 심사역들, 신입 심사역들 들어왔을 때 제가 요거 가지고도 강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세 가지 기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이거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저 안 봅니다. 검토 안 합니다. 저희가 이제 투자 검토하는 단계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뭐 콜드 메일로 사업 계획서를 받든, 혹은 저희가 이번에 해커톤 한 거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뭐 해커톤 같은 데 가가지고 팀들을 만나든, 누구 추천을 받거나 신문 기사에서 보고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든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처음부터 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세 가지인데, 요 중에 하나라도 이제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서류만 보고 거기서 탈락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질문을 일단 만족시키면, 좀 괜찮은데? 한번 만나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요 순서대로 제가 생각합니다.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회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냐. 이 팀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크냐. 예. 요거를 봅니다. 많은 경우에 창업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창업자 본인은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되었거나, 혹은 검증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창업자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공대생들 많이 계신다고 하시니까, 아까 우리 기술이 실업의 조건에 있냐 없냐 말씀을 좀 나눴는데, 테크 드리븐인 팀들, 딥테크 팀들이 이 실수에 많이 빠집니다. 여기 있는 거. 특히 뭐 박사를 하셨거나, 뭐 의사분들이시거나, 막 해가지고 이제 내가 좋은 연구를 했어. 논문도 쓰고 해가지고서 나는 지금 되게 좋은 기술이 있단 말이죠. 제가 박사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 기술을 어디다 쓸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경영학에서 나오는 뭐 용어인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운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마켓풀, 뭐 테크놀로지 푸시,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거든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아이템을 만들어낸 팀이 이제 뭐 테크놀로지 푸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가 뭐냐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사들이 더 좋아하는 건데,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거죠. 혹은 시장의 니즈를 먼저 발견하는 거죠. 니즈를 풀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기술을 쓴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사업적인 매력도나 봤을 때. 이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이 먼저냐, 혹은 시장 니즈, 혹은 문제가 먼저냐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충분히 크냐 하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외부에 사업 경진대회 나가시거나 뭐 VC분들 만나시거나 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게 시장 크기거든요. 시장 크기. 예, 시장 크기. 모든 VC가 다 물어봅니다. 이거는. 시장 크기는 모두가 다 물어봐요. 시장 크기 왜 중요할까요? 결국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스타트업이 성장인데, 시장의 크기가 작으면 성장할 수 있는 어퍼 리밋이 제한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팀이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역량이 좋고 해도 결국에 시장이 작으면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저희 VC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시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커야지만 스타트업이 할 만큼의 충분히 큰 시장이냐. 이때 매출 기준을 이제 보면 좋거든요. 딱 하나의 답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1,000억 정도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 사업이 잘 성장해가지고서, 커졌을 때에 연 매출 1,000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시장이냐. 를 굳이 숫자를 제가 말씀드려야 한다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 두들겨 보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시장에서 이 시장에 뭐 그 잠재적인 고객이 몇 명이 있고 1년에 보통 이 고객이 얼마를 쓰는데 뭐 대충 이게 그 산수를 해보면 이게 전체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이 돈을 쓰는 크게 나올 거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장을 전부 다 먹는다, 100% 우리가 독점한다, 혹은 경쟁사가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 10%를 우리가 마켓쉐어를 가져간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능한 매출 크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 이게 만약에 선역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정성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지금의 시장 크기도 중요하고 혹은 시장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시장일 수도 있죠. 이 팀의 역량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고령화 같은 거, 우리 고령화가 사회 인구 구조적으로 더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되게 좋은 시그널인 거고, 팀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질문 미리 주신 것 중에도 되게 중요한 시장, 뭐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신건강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또 이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되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고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메가 트렌드라든지 혹은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반려동물 팀 세 팀이 있거든요. 저희 24개 팀 중에서 반려동물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죠. 여러분도 뭐 반려인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장이면 이제 일단은 되게 좋은 시그널로 보는 것이고, 근데 말씀하신 스타트업이 그러니까 시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굉장히 큰 역량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팀 내의 조건들, 팀 외부적인 조건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럴 수 있으면 되게 베스트인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있는 제 큰 문제를 잘 해결하는 팀하고, 지금은 좀 작지만 이 회사가 그 문제를 더 많이 발굴해서 시장 자체를 키우는 팀 두 가지가 있으면, 저는 전자를 더 선호할 것 같긴 해요. 예, 두 가지 놓고서 하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사의 차이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이거 다 케바케여서, 혹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저희는 이제 아까 제가 저희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의료 혁신 같은 거를 같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의료 전문가들 이 보기에는 아직은 되게 크지 않지만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키워갈 이제 확신이 있을 것 같다면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건 좀 되게 구체적인 걸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솔루션이죠. 아까 이제 우리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실제 문제가 존재하고 충분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팀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아니면, 그 문제가 있을 때에도 꼭 이 해결책밖에 없냐, 다른 해결책은 없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대증요법을 가지고 오는 팀들도 있고, 혹은 이제 이뭐다 여러 해결책이 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그럼 다른 해결책이 오면은 이게 뭐 경쟁이 있냐, 우리가 지금 제시한 솔루션이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테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이거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이 팀이 이제 얼마나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확장 가능성이 왜 중요할까요? 확장 가능성. 확장 가능성이 뭘까요? 이거 뭐 어려운 용어 쓰면 여기 한계 비용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그냥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한 개 만들 때 하고 뭐 한 100만 개 만들 때에 비용이 비슷하거나 시간이 비슷하다. 하면은 이제 이거 확장성이 더 큰 거예요. 근데 한 개 만들 때 하고 뭐 두 개 만들 때 두 배로 시간과 리소스가 더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확장성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장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뭐 두 개 비교해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전혀 없지만, 같은 값이면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확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사람이 붙는다. 이러면 뭐 소프트웨어 우리가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뒤에 사람이 붙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사람이 붙잖아요. 결국에는 배달을 그렇게 누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확장 가능성이 돼가지고 사실은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누움 말씀을 드렸 누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앱이 있는데 공짜로 쓰는 그냥 기본적인 앱은 이제 뭐 식단 관리하는 앱이어가지고 내가 뭐 밥을 어떤 거를 얼마만큼 먹어가지고 하면 칼로리 계산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돈을 내면은 그 뒤에 이제 뒷단에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그 헬스 코치 같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계속 이제 잔소리도 해주고 뭐밥 먹은 거 체크도 해주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붙어가지고 뭐 상담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면은 일단 확장 가능성이 되게 줄어드는 거죠. 음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때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명의 코치가 몇 명의 회원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더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AI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그럼 누미 한 명 코치가 몇 명 동시에 상담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제가 알기로 3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오그멘테이션을 받아가지고서 이 그냥 AI 없으면 뭐 우리가 몇 명 채팅하고 하면 뭐 몇 명 가능할까요? 하면 뭐 10명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 AI 도움 받아가지고서 그 항상 나오는 질문들 뭐 우선순위 높은 질문들 내가 답을 할 때 그 항상 내가 많이 드린 답을 빨리 드릴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더 많은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면 그 큰 시장을 우리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막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테크를 강조하면 저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예, 완전 테크밖에 없으면 뭐 그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기술적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술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면 오히려 이제 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자, 문제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까지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하다고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지금 두 번째까지. 그럼 그 다음으로 볼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지불 의사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willing to pay, 뭐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솔루션에 그 돈을 정말 지불할 주체가 있느냐, 누군가는 돈을 지불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충분한 크기의 돈을 지불할 것이냐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돈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거 이제 헬스케어를 할 때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은 좀 다른데요. 그 우리 헬스케어 특히 의료 관련된 뭐 운동하고 피트니스 뭐 명상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뭐 시각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서 뭐 의료기기 만들어서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 문제가 더 걸리는 건데 그 누가 돈을 낼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 사용하는 사람, 실제 사용자, 그리고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정하는 사람, 결정자,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 지불자, 이 세 가지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의료기기나 뭐 이런 경우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여튼 누군가는 돈을 낼 거냐. 이게 개인이든 뭐 B2C든 B2B든 이게 뭐 보험사든 민간보험이든 공적보험이든 병원이든 의사든 뭐 누구든 혹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제 누군가는 돈을 낼 거냐. 그 정말 돈을 내긴 낼 것이며 이게 충분한 규모의 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수가 이슈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료기기를 만드셨거나 뭐 이런 쪽 뭐 제가 뷰노의 엔젤 투자자거든요. 뷰노가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팀이지만 IPO도 했고 올해 초에 제가 3명일 때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뷰노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 글로벌 레벨의 AI를 가진 팀이에요.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수준의 엄청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다 공개된 데이터니까 매출을 잘 올리고 있나요? 못 올리고 있나요? 혹은 이제 상장해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에 지금 매출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 미미한 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수가
같은 것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병원들 돈 잘 버나요? 못 버나요? 사실 뭐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런 곳들은 돈 잘 벌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어떤 뭐 병원들이나 종합병원들 보시면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들도 다 적자거든요, 대부분. 그 진료로만 돈을 버는 걸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뭐 장례식장 이런 걸로 돈 버는데 여튼 왜 그러냐? 결국에 이거 수가 한국에서는 그 의료 관련해가지고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하나의 보험사 그 한국의 의료보험 하나밖에 없잖아요. 국민건강보험이 그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서 의료기기이든 혹은 병원이든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을 이제 그 정부가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고 그 가격이 되게 싸죠 지금 돈을 적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돈을 잘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결국에 아까 공적보험 요걸 따지면은 공적보험에서 우리 돈을 받는 건데 규모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조금 쉽지 않아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 지불사라 함은 결국에 사업 모델 BM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돈을 누가 내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내고 얼마나 큰 돈을 내는데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 드릴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번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대충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1번 문제, 2번 솔루션, 3번 진불사 요 세 가지로 판단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거 또 보시기에도 야 이거를 이 정도 만족 안 시키는 팀들이 있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걸립니다. 여기서. 특히 초기 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올해 한 200개 정도 팀을 검토했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만. 저희가 만나보는 팀은 한 2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일단 요 세 가지를 다, 한 70, 80%는, 요걸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질문 일단 없으시면 계속 가볼게요.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고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해도 저희가 이걸 정말 파악할 수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거냐? 저한테 이제 그 초기 팀을 투자 검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제가 뭘 되게 제일 중요하게 볼까요? 한 가지만 꼽자면. 뭐 저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이 다 비슷한 답을 할 겁니다.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초기 투자 회사와 조금 뒷단에 있는 투자 회사가 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제일 처음 만나시게 될 그 극초기 회사, 뭐 창업을 갓 하는 회사, 혹은 뭐 보통 시드 펀딩이나 프리 A 단계에 있는 팀 회사에는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를 누가 만들어 가느냐 하면은 결국에 그 대표님과 팀 여기 나온 답이 비슷한데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결국에 대표의 역량을 봅니다. 대표의 역량. 초기 팀에서 제일 중요한 한 80% 이상 중요한 게 팀. 뭐 아이템 뭐 이런 거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아이템 갖고 왔냐 하는 거보다도 사실은 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팀에서도 8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대표자 개인의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자가 누구이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뭐 열정이든 뭐 추진력이든 뭐 실행력이든 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자를 볼 때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 초기 팀 같은 경우에는 이뤄놓은 게 별로 없어요, 원래. 그냥 거의 계획이고 혹은 뭘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 굉장히 초기 프로덕트, 그러니까 거의 파일럿 단계에 뭐 앱을 갓 개발해가지고 갓 출시했다거나 예를 들면 뭐 앱이 지금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 뭐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서 지표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온다. 뭐 매출이든 다운로드 숫자이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단계일 때 보시면은 또 스냅샷,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표를 달성했다. 스냅샷을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제 스냅샷이 여기 있을 때 이게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이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고만고만한 팀으로 남을 거냐 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과정을 봐야 되고, 예, 결과보다 과정을 봐야 되고, 지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그런 결론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어떤 논리를 이제 가지면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보기 위해 가지고 뭘 보느냐? 여기 이제 제가 요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제가 페북에 올린 거기도 하고,